노후에 자식에게 짐 되지 않는 3가지 방법. 안녕하세요. 백년수첩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서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려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살다 보니 나이가 드니깐요. 부모님이 재산 하나 안 물려주셨어도 본인 노후만 잘 준비돼 있으면 그게 자식한테 제일 큰 힘이 되더라고요. 내 몸 내가 챙기고 내 살림 내가 꾸려가면 자식도 덜 힘들고요. 형제도 따지고 보면 결국 남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각자 사는 게 팍팍하면 마음 멀어지고 돈 없으면 싸움만 더 늘더라고요. 요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식이 부모 노후 책임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외국 보면요. 부모 노후 돕는 자식이 1%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노후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자식한테 손 벌리는 사람이라잖아요. 근데 더 힘든 건 내 몸 하나 자식한테 맡기고 사는 거 아닐까요? 사는 게 고행인데 아픈 몸으로 오래 사는 건 자식한테도 짐입니다. 약덕에 목숨만 붙어 있는 거. 본인도 힘들고 자식도 지칩니다. 괜히 연명치료 받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내 몸 내가 못 챙기게 되면 미련 없이 갈 준비도 하는 게 맞습니다. 노후에 자식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자식 없다 생각하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대비해야 돼요. 이제는 나라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자식한테 뭘 안 물려줘야 되나.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나이 들어서도 자식한테 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노후에 자식에게 짐 안 되는 3가지 방법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다음 3가지는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스스로 일어나고 걷고 하는 게 안 되면 결국 죽는 날까지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되고 맙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부모 뒷바라지 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이 움직여줘야 하고 기초 체력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지잖아요. 그걸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힘들다고 자꾸 앉아만 있으면 나중에는 정말 걷고 싶어도 못 걷습니다. 누우면 죽고 서면 산다. 이런 말 괜히 나온 거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다리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몸 전체가 급속도로 늙어갑니다. 다리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게 순식간입니다.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때문에 아프다고 자꾸 안 움직이면 기초 체력이 무너지는 것도 한순간입니다. 다리 힘 빠지고 팔에도 힘이 없어지면 결국 남 도움 없이는 생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노후에 남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려면 기초 체력을 지키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운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가볍게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누워서 하는 운동도 많아요. 발 부딪히기, 머리 좌우 흔들기, 자전거 타기 흉내내기, 윗몸 일으키기, 소나귀 힘 키우는 운동, 아령 들기, 허리 들어 올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서도 다리 들어 올리기 하면 되고요. 특히 관절 안 좋은 분들은 하루 30분씩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 꼭 해보세요. 서서 하는 운동도 좋아요. 무릎 들어 올리기, 뒤꿈치 들기 같은 거 정말 효과 좋습니다. 균형 잡는 운동도 꼭 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 넘어져서 다치는 분들 정말 많아요. 넘어지면 크게 다치고 회복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 운동이 중요합니다. 제일 쉬운 게 한 발 서기입니다. 눈 감고 한 발로 30초 버티기. 이거 하루 10번씩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시간 좀 늘려가면서 하면 더 좋고요. 밖에서는 걷기가 제일 좋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도 좋지만 그래도 걷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더 좋고요. 이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근육 운동,
균형 운동 해주면 몸이 버텨줍니다. 그래야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내 몸 챙기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혼자서도 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혼자서도 단단해야 합니다. 나이 들면서 치매나 우울증 걸리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습니다. 우선 치매 예방이 중요합니다. 밥 먹을 때 물이나 국에 말아서 넘기는 습관. 이거 버리셔야 합니다. 음식을 꼭꼭 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잘 씹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서 뇌가 활발해집니다.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치매 막으려면 이런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일기를 쓰세요. 둘째, 새로운 것 배우세요. 셋째, 항상 머리 쓰고 생각하는 습관 가지세요. 넷째,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세요. 다섯째, 친구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세요. 여섯째,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사세요. 뇌는 자극을 주면 줄수록 더 건강해집니다.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안 하면 뇌도 금방 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신건강 해치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오래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음 건강 챙겨야 합니다. 우울증 피하려면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도 너무 담아두지 말고 풀어야 합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웃으면서 지내는 게 최고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하면서 기분 전환하세요. 새로운 노래 배우고 신나는 음악 자주 들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과감히 버리고 지나간 일 후회하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중요한 건 오늘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것. 그게 정신 건강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돈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100세 시대의 자식한테 짐 지우지 않으려면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 경제적 자립 꼭 해놔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내가 쓸 돈은 내가 마련해둬야 합니다. 가난한 부모는 결국 자식들한테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겠습니까? 자식들 뒷바라지 하다 보니 자기 노후는 뒷전이었고 그 결과가 가난한 노후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결국 힘들어지는 건 자식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사람 먼저, 부모 먼저 하다 보면 정작 내 노후 준비는 항상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식들한테 짐되는 부모가 됩니다. 지금 우리 세대처럼 부모님 생활비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 우리 자식들한테도 반복되는 거죠. 자식들도 부담스럽고 힘들어합니다. 나이 들어서 돈 없는 부모는 결국 자식들한테 기대게 됩니다. 마음이야 안 그러고 싶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다들 그걸 알면서도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노후 대비는 뒷전이 됩니다. 퇴직하고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찾아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자세도 가져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남 위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자식도 바쁘고 남도 바쁩니다.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걸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바라는 건 마지막까지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사는 겁니다. 기초 체력 없고 돈 없으면요. 목숨 붙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면 그게 사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도 내가 내 삶을 지키려면 결국 몸도 마음도 돈도 스스로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내 인생 설계도를 그려놓고 그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야 나이 들어서도 흔들림 없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가족이 부모 돌보는 걸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늙고 병들어 돈도 못 벌면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다. 이런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는 친구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집에서 모셨는데 일하면서도 24시간 내내 걱정에 시달리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형제들 사이도 점점 멀어지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도 많아졌답니다. 결국 큰언니가 결정해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는데 그 뒤로 오히려 형제들 사이가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혼자 떠맡고 있던 부담이 사라지니까 막내한테 느끼던 미안한 마음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딸도 그런데 며느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힘든데 나까지 모시라고 하면 그게 서로 힘든 일입니다. 나도 싫고 자식도 부담이고 결국 다 힘들어집니다.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다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가족만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삶을 함께 지탱해줄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명확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자식에게 짐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결국 내 삶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친구들과 연대하고 협력해서 함께 사는 공동체 주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도 달라졌고 관계도 변했습니다.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내 주변에 든든하게 함께할 친구와 이웃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못 채워주는 부분은 친구와 공동체가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밖에서도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해 가야 합니다. 몸 건강하게 유지하고 정신적으로도 혼자서 잘 버틸 수 있는 힘 기르고 경제적으로도 내 몫은 내가 챙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자식에게 짐 되지 않고 내 삶 내가 지키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 이 고민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 세대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자식 잘 키우겠다고 온 힘을 쏟았지만 자식들도 크고 나면 각자 인생이 있고 결국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몸도 건강해야 하고 마음도 단단해야 하고 돈 걱정도 없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컸으면 이제는 놓아줘야 합니다. 내 외로움을 이유로 자식들을 다시 내 인생에 붙잡아두려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나도 새롭게 배우고 변하는 세상에 맞춰가야 합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세상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나 외롭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에만 빠지면 더 힘들어집니다.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마음도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눈은 침침해지고 기억력도 점점 떨어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식들 도움받고 싶고 기댈 곳이 필요하지만 요즘은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서 부모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부모에게 무조건 잘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달라졌고요. 노후라는 건 마치 석양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디 몸도 마음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스스로 자립해서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내 삶 내 힘으로 지켜내는 그런 승리하는 노후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